카레 형상. 원화 맺힌 흉터 하나가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머리 한쪽의 관자놀이에서 다른 쪽의 광대뼈로 이어진 거의 완벽한 활 모양의 잿빛 흉터였다. 그의 진짜 이름은 중요치 않다. 타쿠아렘보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라 콜로라다의 영국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지역의 지주인 카르도소는 자기 땅을 팔고자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영국인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말을 들었다. 땅 주인에게 얼굴 흉터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영국인은 국경지대인 리우그란데 도술에서 왔다. 브라질에서 그가 밀수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땅은 잡초가 무성했고 물맛은 형편없었다. 영국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두어 명의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 사람들은 그가 잔인할 정도로 모질었지만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술고래였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그는 막내에 마련된 방에 틀어박혔고 2, 3일 후에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한동안 현기증으로 고생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면서도 예전처럼 권위적인 자태로 나타나곤 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과 원기 넘치는 깡마른 몸, 그리고 회색 콧수염을 기억한다. 그는 아무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브라질 억양이 섞인 초보적인 스페인어밖에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가지 사업상의 서한이나 팸플렛 이외에는 그 어떤 편지도 받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쪽 지방들을 여행했을 때 나는 카라쿠아타 강이 불어나 하는 수 없이 하룻밤을 라 콜로라다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그가 나의 출연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나는 그 영국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고 가장 어리석은 열정인 애국심에 호소했다. 나는 영국의 영혼을 가진 국가는 그 누구도 무찌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은 영국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일랜드 던가번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서 마치 얼결에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처럼 그는 입을 다물었다.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우리들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날씨는 이미 개어 있었지만 날카로운 봉우리 뒤의 남쪽 하늘은 번개불에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또 다른 폭풍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초라한 식당으로 돌아오자 저녁을 가져다 주었던 일꾼이 럼주 한 병을 내놓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다. 내가 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몇 시였는지 모른다.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객기 사로잡혀 그랬는지 혹은 따분해서 그랬는지 난 나도 모르게 상처에 대해 언급하고 말았다. 영국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평상시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 어떤 비난이나 경멸도 누그러뜨리지 말고 그 어떤 불법적인 상황도 변호하려 하지 마시오. 나는 동의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영어와 스페인어, 심지어 포르투갈어까지 섞어가면서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1922년경 코노트 지방의 한 도시에서 나는 아일랜드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반란을 꾸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소. 우리 동지 중 몇몇은 살아남아서 조용하고 평온한 일을 하고 있소. 하지만 역설적으로 몇몇은 바다와 사막에서 영국의 깃발 아래 싸우고 있다오. 가장 용감했던 한 사람은 새벽녘에 교도소 마당에서 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총살을 당했소. 다른 사람들, 가장 불행했던 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내란이라는 이름 없는 전투, 그러니까 은밀하게 치러졌던 전투에서 삶을 마감했소.
우리는 공화주의자와 가톨릭 신자였어. 다들 낭만주의자였다고 나는 추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아일랜드는 이상향에 가까운 미래였고 참기 힘든 현재인 것만은 아니었다오. 그곳은 하나의 씁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신화였고 원형의 탑들과 붉은 수렁이기도 했어. 그것은 파넬의 이혼 스캔들이었고 전생에서는 영웅들이었고 또 다른 전생에서는 물고기 떼와 산맥이었던 황소들을 도둑질하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거대한 서사시였어. 절대 잊을 수 없을 어느 날 저녁 민스터에서 한 동지가 도착했어. 존 빈센트 문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기껏해야 20살이 될까 말까한 청년이었어. 비쩍 말랐으며 동시에 근육도 없는 사람이라 마치 무척추 동물 같은 거북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어떤 공산당 교본인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는 그 교본 거의 전체를 열정과 허영심을 가지고 공부했소. 어떤 논쟁이 벌어지건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모두 막아버렸다오.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 법이요. 문은 세계의 역사를 추잡할 경제적 알력으로 축소시키곤 했어. 그는 혁명이란 승리하도록 미리 운명 지어져 있다고 말하곤 했어. 나는 그에게 신사란 단지 사라져버린 명분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이미 밤이 깊어 있었소. 우리는 복도와 계단에서 그런 다음 희미한 거리에서 서로 엇갈린 의견을 계속 늘어놓았어. 나는 문이 말하는 의견들보다 그의 단호하고 절대적인 말투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다오. 그 새로운 동지는 토론이나 논의 따위는 하지 않았소. 단지 경멸하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의 의견을 말할 뿐이었소. 그날 밤 그 도시에서 가장 변두리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총성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소. 총소리가 나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공장인지 교도소인지 알 수 없는 높은 담 쪽으로 피했소. 우리는 흙길로 들어갔소. 그런데 성광 속에서 거대하게 보이던 한 군인이 불타버린 오두막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소. 그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소. 나는 더욱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내 동지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소.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존 빈센트 문이 뭔가에 흘린 듯이 공포에 질려 영원토록 전해질 석상이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되돌아가서는 그 군인을 한 방에 때려 눕힌 다음 빈센트 문을 마구 흔들고 욕을 퍼부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소. 나는 그의 팔짱을 끼어야만 했소. 강렬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우리는 화재로 구멍이 뻥뻥 뚫린 밤을 헤치며 도망쳤다오. 소총의 총탄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왔지. 탄환 하나가 문의 오른쪽 어깨를 스쳤소. 우리가 소나무들 사이로 도주하는 동안 그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소. 그 1922년의 가을에 나는 버클리 장군의 별장에 숨어 있었소. 만나본 적조차 없는 그 장군은 당시 벵골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나는 모르오. 지은 지 100년도 안 되었으나 그 집은 거의 망가진 채 음침했고 복잡한 복도들과 쓸모없는 작은 방들로 가득했다오. 진열실과 거대한 서재가 1층 전체를 독차지하고 있었소. 그곳에는 논쟁의 대상이었고 양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19세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 가득했소. 니샤프르의 신월도들도 있었는데 고정된 초승달 모양의 칼날에는 전쟁의 바람과 폭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소. 우리들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소.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오. 문은 입이 바싹 마른 채 벌벌 떨면서 그날 밤의 사건들이 흥미로웠다고 중얼댔소. 나는 그의 상처를 치료한 다음 그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소. 난 그의 상처가 외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어쩔 줄 모르면서 더듬더듬 말했소. 당신은 너무나 위험한 몸을 했습니다. 난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소.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한 것은 바로
내전이 만든 관습이었소. 게다가 우리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체포되면 우리는 대의 명분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으니 말이오. 다음 날 문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소. 그는 담배 한 가치를 받더니 우리 혁명당의 지정에 관해 모질게 따져 들었다오. 그의 질문들은 매우 예리했소. 난 진심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소. 그때 요란한 총성이 조용한 남쪽에서 울려 퍼졌소. 난 문에게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소. 내 외투와 권총은 내 방에 있었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문은 눈을 감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소. 난 그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측했소. 그는 어깨를 고통스럽게 떨면서 애원했소. 그리고 난 그가 도저히 가망 없는 겁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소. 나는 멍청하게도 그에 대해 몸조심하라고 말하고서 그곳을 떠났다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소. 마치 빈센트 문이 아니라 내 쪽이 겁쟁이가 된 것 같았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건 마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요. 그래서 어느 동산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불복종이 모든 인류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부당하지 않소. 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도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오. 아마 쇼펜하우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소. 나는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며 셰익스피어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 가엾은 존 빈센트 문이라. 장군의 커다란 저택에서 우리는 아흘해를 보냈소. 전쟁의 고통과 빛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내 목적은 나를 욕보인 이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니 말이오. 그 아흘해는 내 기억 속에서 단지 하루와 같소. 물론 우리 동지들이 병령을 급습하여 엘튼에서 기관총으로 난사당한 16명의 동지와 똑같은 숫자의 병사들의 목숨을 빼앗아 복수를 했던 18번째 날만 빼고 말이오. 나는 첫 햇살이 어스름하게 비추던 새벽녘에 집을 살그머니 빠져나왔다가 해질녘에 돌아왔소. 내 동지는 2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소. 상처 때문에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요. 난 그가 FN 모드 아니면 클라우제비치가 쓴 전략에 관한 책을 들고 있었던 게 기억나오. 내가 선호하는 무기는 대포입니다 라고 그는 어느 날 밤 내게 고백했소. 그는 우리의 계획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 계획을 비판하거나 고치고자 했던 것이오. 또한 항상 우리들의 비참한 재정적 토대를 비난하면서 독단적이고 심통한 표정으로 우리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곤 했소. 그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겁쟁이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신적 오만함을 과시하곤 했소. 그렇게 싫든 좋든 아흘해가 지나갔소. 열흘째 되던 날 도시는 블랙 앤텐의 손에 결정적으로 함락되고 말았소. 말을 탄 채 입을 꼭 다문 기마병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소. 재와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 뇌모퉁에서 나는 너부러진 시체 한 구를 보았소. 하지만 그것보다는 광장 한가운데서 끝없이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던 표적 인형이 더욱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다오. 나는 하늘에 여명이 비추기 시작할 때 집에서 나왔고 정오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소. 문은 서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소. 어조로 미루어 나는 그가 전화로 말하고 있음을 알았소. 그런 다음 내 이름을 들었던 거요. 그리고 내가 7시에 돌아올 것이며 내가 정원을 지나는 동안 체포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소. 합리적인 내 친구는 합리적으로 나를 팔아먹고 있었던 것이오. 난 그가 자기 신변 보장을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소. 여기서 내 이야기는 헷갈리고 종잡을 수 없게 되어 나는 내가 악몽으로 가득한 검검한 복도들과 현기증이 날 것처럼 가파른 층계를 지나 밀고자를 뒤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문은 그 집을 아주 잘 알고 있었소. 나보다 훨씬 더 잘 말이오. 한두 차례 나는 그를 놓쳤소. 하지만 군인들이 나를 체포하기 전에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소. 나는 장군이 수집한 무기들 중에 신월도를 뽑았소.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쇳덩이로 그의 얼굴에 영원히 가시지 않는 피의 초승달을 새겨놓았소. 이걸 보시오, 보르헤스. 이방인인 당신에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소. 이제 당신이 나를 경멸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거요. 여기서 그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물었다. 유다의 은화를 받고서 브라질로 도망을 쳤소. 그날 오후 광장에서 그는 술 취한 병사들의 인형에 총을 쏘는 걸 보았다오. 나는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기다렸지만 허서였다. 결국 나는 그에게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음소리 하나가 그의 전신을 가로질렀다. 그는 나약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희끄무리하고 둥근 흉터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요? 내가 치욕의 흔적을 얼굴에 새기고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소? 당신이 끝까지 이 얘기를 듣도록 이런 방식으로 말했던 것이오. 나는 바로 나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을 밀고 있던 사람이오. 내가 바로 빈센트 문이오. 이제 나를 마음껏